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프론트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로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소하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프론트맨 같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온라인 이렇게 찾다가 싼 맛에 샀는데 솔직히 받아보고 조금 실망했어. 이게 뭐 내가 어디서 샀다고 이제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울트라 거기 아니 이거 후드도 아니고 무슨 가오나시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게 망토를 만들어 놔가지고 물론 뭐 만 얼마밖에 안 하니까는 내가 굳이 환불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쓰기는 쓰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든 오징어 게임에 묻어가고는 싶은데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이제 그 발주를 하려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야, 할로윈까지. 그래서 대충 이제 남대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원단 있는 거 띄워다가 커튼 원단 같은 거 안막천 같은 거 띄다가 눈구멍만 뽕뽕 내가지고 어떻게든 묻어가고 싶었던 거지. 작년에 가오나시 팔다가 남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눈구멍만 뚫어가지고 이 가면만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판 거지.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그 한국 특유의 조선놈 상술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줄 거 제대로 주고 받을 거 제대로 받아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막 바가지 쓰고 이래도 막 욕하는데 우리를 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장사하고 있단 말이야. 안 됩니다.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무튼지간에 각설하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이제 라이브로 한번 공개해드린 바가 있고 굉장히 극찬을 했죠. 상세 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피규어는 바로 블리츠웨이 5%에서 나온 원리를 찾아라 1:12 스케일 디럭스 버전 되시겠습니다. 네, 우선 개봉을 했는데 제가 이걸 원래는 한번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이 도착을 했을 때 사실 카메라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휴대폰으로 평소처럼 찍었더니 편집하면서 보니까 화면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계속 휴대폰으로 찍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거를. 잡음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 이전 영상들 보시느라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다시 재촬영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지게 됐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우선 박스 아트 먼저 보시면은 그 원리를 상징하는 빨간 스트라이프, 빨간 줄무늬, 흰 줄무늬 섞여 있는 그 디자인을 아주 잘 반영을 해놨어요. 제가 국산 제품들에서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박스 디자인, 아트 디자인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 돈을 너무 많이 안 쓴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예전에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공개하고 정규 리뷰 방송은 폐지를 했던 우레메 같은 경우가 그렇죠. 누가 박스 디자인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이제 원리 캐릭터도 딱 박아놓고 굉장히 산뜻한 채도의 빨간색으로 잘 꾸며놓은 모양이고요. 옆에 이제 안에 구성품들이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놨어요. 딱 봐도 굉장히 구성품이 많아 보이죠. 옆면으로 보시면은 웰스 월리 하고 빨간 스트라이프 굉장히 이제 간단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 옆면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제작자들 뭐 이런 세부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마 여기 김태풍님은 없겠지라고 제가 저번에 촬영할 때 생각을 했더니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이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 맥한더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뒤로 이제 이 제작자들이 방송을 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제가 리뷰하면서 이 제작자들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이 리뷰어가 회사 눈치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블리츠웨이 5% 제품을 리뷰할 때마다 좀 약간 신경이 좀 쓰여요, 솔직히. 박스를 보면서 이제 좀 반가운 거는 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에 한글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구매하는 피규어들에서는 한글을 찾아볼 수가 없죠. 대부분 중국 거 아니면은 일본 거 이렇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글이 새겨져 있는 제품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한번 열어서 상세 구성 같이 보시면서 말씀 더 나눠보실게요. 우선 제품 열어보면은 이렇게 2단 박스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설명서하고 이제 뭐 다른 루즈들이 따로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제품을 열어보고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안에 보면 이제 속지가 이런 식으로 옛날 우리 그 원리를 찾아라 책 봤을 때 그 모양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이제 한국 제품들 같은 경우 특히 이 박스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일본 제품 같은 경우를 봐도 뭐 스우프나 이런 라인들 보면은 뭐 속지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속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경우가 그 리볼텍 어메이징 야마구치 같은 경우 이 속지를 세워서 뭔가 사진 뒷판이나 이런 걸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넣어주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제품 그 블리츠웨이 5%의 제품을 보면은 그 루즈가 굉장히 다양한 것도 그렇고 이 속지도 그렇고 약간 어메이징 야마구치 쪽을 좀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굉장히 이 속지 재질도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입니다. 프린팅 퀄도 굉장히 좋고요. 그 신경 많이 썼다라고 하는 티가 나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서 이 구매자들은 제작자들이 이 제품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벌써 딱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많이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뉴얼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종이 재질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급 재질로 약간 코팅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제품 구성품들, 루즈들, 이렇게 가동 방법, 루즈들 착용하는 방법, 뭐 스탠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굉장히 풀 컬러에다가 고급 재질로 잘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뭔가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원리 같은 경우는 물론 주 구매 타겟층이 거의 제 나이 또래 30한 중반에서 뭐 거의 뭐 50줄 가까이 되는 좀 옛날 세대들 그게 이제 구매층일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또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또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 양육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이제 요 캐릭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추억을 좀 나누면서 여기 아빠가 이제 옛날에 되게 재미있게 보던 어떤 뭐 그림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런 캐릭터에 대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이미 알지만은 이제 그런 설명 같은 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일본 보통 뭐 초혼이나 이런데 매뉴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그런 이제 설명서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조금 더 매뉴얼에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어떤 히스토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넣어줘서 읽을 거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좀 더 알차지 않았을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뭔가 신경을 아예 안 써주거나 뭐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딱 필요한 것만 신경 써주거나 이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이 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좀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덕들은 사실 자기가 이미 아는 거라고 해도 단물 다 빠질 때까지 씹고 또 씹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라 그런 거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좀 더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매뉴얼이 동봉되어 있던 봉투에는 이렇게 세 가지 루즈가 들어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가 엽서예요. 요즘은 잘 안 쓰죠, 엽서를. 그죠? 우리 뭐 휴대폰, 모바일이 이제 발달한 세상이고 네트워크가 발달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 어디 여행 가거나 하더라도 바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예전에 딱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여행하면 이제 엽서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원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이제 컨셉이잖아요. 역사를 여행하고 세계를 여행하는 컨셉이라 그런 어떤 트래블러라고 하는 그 컨셉에 맞는 되게 뭔가 우리 과거에서 뭔가 엽서받은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별거 아니지만 되게 아날로그한 좀 감성이 있는 그런 루즈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엽서를 보면서. 그리고 이런 이제 메모장 형태의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스탠드에다가 뭔가 클립 같은 걸로 뒤에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Greetings, 월리 followers. 월리 친구들아 안녕. 뭐 이제 이런 굉장히 반가운 그런 문구들이 새겨져 있고요. 역시 이런 이제 뒤에 뭐 이렇게 만화처럼 뭔가 클립을 찝어가지고 뭐 효과를 낸다든지 하는 것도 리볼텍 제품들의 특징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조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속지도 그렇고 이 루즈 구성품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리볼텍 제품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인쇄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쓱 문질렀을 때 뭐 번지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우리 이제 여행 가면 그 폴라로이드 사진 그렇게 좀 분위기를 꾸밀 수 있게끔 클립에다가 찝어가지고 스탠드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세워서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폴라로이드 같은 느낌이 나게끔 찍을 수 있는 클립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Hello friends, my name is Wally. 이런 식으로 손글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쓴 그런 느낌도 있고 마치 진짜 어디 여행 가가지고 이제 찍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루즈들을 다 이제 착장을 시키고 나서 이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갖고 딱 세워서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월리의 모습에다가 뭔가 뭐 백그라운드에 여러분들이 뭐 야외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배경지를 세워놓는다든지 해서 찍어놓으면은 어디 여행 간 그런 느낌으로 또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아날로그한 감성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이제 모바일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여행을 간다고 해도 사실 뭐 이런 감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상당히 우리 세대 때의 어떤 감성을 좀 살려주는 루즈를 많이 넣어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박스 구성입니다. 우선은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숄더백, 지팡이, 스노클링 고글, 백팩, 벨트, 나무망치, 이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리를 찾아라 책,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티팟, 머그컵, 삽, 카메라, 쌍안경, 그리고 교체용 손모기, 새쌍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구성이고요.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 스탠드 기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라로이드 판이라든지 이런 걸 끼울 수 있는 클립 한 쌍, 요거는 그 원리를 이 스탠드에 세울 수 있는 발 받침대입니다. 고정대. 요거는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스티커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티커팩은 제가 좀 이따 상세 구성 말씀드릴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탠드 모양을 보면은 이게 책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 모양에다가 이런 배지들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정말 책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따가 조형 상세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지가 6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아주 풍성한 구성입니다. 네, 조형 상세 일단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조형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기억하는 그 원리의 모습이 아주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색깔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뒤로 돌려보셔도 뭐 색깔 번진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거의 대부분의 파츠들이 파츠 분할로 돼 있거든요. 안경도 그렇고 다 이제 따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붙인 느낌인데, 약간 이제 뭐 재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요즘 그 스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도색이 그래서 마감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리 쪽, 바지 쪽은 왜 이거를 유광으로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는 그 무광이거든요. 이게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구두 모양도 나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 이제 사실 가동 피규어라고 하면은 요 발끝에 뭐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넣어주는 기믹이 있는데, 그런 기믹은 좀 안 넣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팔도 대충 보면은 횡 기믹이 없어요. 이게 스트라이프기 때문에 사실은 분할하기가 되게 쉬웠을 거거든요. 요런데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횡기믹을 넣어줬으면은 뭔가 더, 사실 요즘은 뭐 덜하기보다는 디폴트죠, 사실은 횡기믹 같은 경우. 근데 다리 쪽도 보시면은 뭐 횡기믹이 따로 없고 별도로 없고, 물론 뭐 이 원리를 찾아라, 이 원리가 뭔가 엄청난 막 액션을 하거나 뭐 이런 캐릭터는 아닙니다만, 기왕에 이거를 가동 피규어로 내줄 거라면은 좀 분할을 해서 횡분할을 더 넣어주면은 좋지 않았을까?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우리가 기억하는 그 원리의 모습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어리벙벙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잘 나와 있고, 일단 도색 마감 상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 원리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얘 이름을 제가 까먹었거든요. 우프든가? 역시 얘도 도색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셔도 크게 뭐 색깔 번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심지어 목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꼬리 쪽도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아예 통으로 해주질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가늘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통짜로 짜게 되면은 여기가 단선되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겠죠. 이거는 뭐 머리를 잘 썼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엄청난 연질로 굉장히 말랑말랑한 부분으로 꼬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스컬피 이런 걸로 이제 조형해가지고 이제 구워낸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아무튼 뭐 강아지 얼굴도 그렇고 상당히 조형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같이 들어가 있는 백팩인데요. 역시 조형 나쁘지 않죠? 은색으로 부분 도색도 되어 있고 위쪽에 도색도 따로따로 이제 조형을 해가지고 해놓은 모습이에요. 뭔가 통짜로 짜가지고 이제 뭐 도색을 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봤을 때 확실히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둥글둥글 말려있는 모습이라든지 뒤쪽에 끈은 연성을 가진 끈으로 되어 있고요. 착용을 제가 해봤는데 착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슈퍼보드 저팔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팔계 같은 경우는 착용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단은 그 업체하고 5%를 비교하는 자체가 좀 그렇죠. 이거는 원리를 찾아라 책이 들어가 있는데 뭐 따로 펼칠 수는 없고요. 그냥 딱 요 모양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앞쪽에 요게 이제 프린팅이 돼 있는데 프린팅 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엄청 진짜 제품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책 끝부분 이제 조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요건 이제 뒷면인데 역시 프린팅 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가운데는 백지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뭔가 스티커나 이런 거를 이제 붙이라고 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 사이드 백입니다. 역시 보시면은 근데 이제 부분 도색을 해주면서 상당히 조형이 잘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끈 쪽은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질을 가진 재질입니다. 뭐 착용을 하거나 할 때 뭔가 불편하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옆부분을 보시면은 요 이음새 부분이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쉽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뭐 티팟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놓을 때 이걸 빼가지고 이제 그 손잡이에다 끼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파손 염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 고리 안쪽이 약간 허옇게 뜬 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이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여기 밀려갖고 도색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도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 가뜩이나 이제 좀 약한 재질인데 그래서 이 끈 쪽은 좀 파손 염려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여행자의 필수품 카메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단촐하게 회색으로 한 덩이로 그냥 돼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루즈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제 뭐 가방 보여드린 거라든지 이런 거 보셔도 다 뭐 부분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짜로 짜놓은 그런 느낌이죠. 회색으로. 물론 뭐 카메라가 뭐 엄청 뭐 이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뭔가 도색을 해줄 거라면은 얘도 뭐 카메라 가방이라면 뭐 검은색으로 해준다든지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프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건담 같은 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떨렁 회색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그냥 사출한 그대로 낸 거야. 약간 이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거기 뭔가 색이라도 하나 더 이렇게 칠해져 있고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약간 좀 카메라에 조금 기왕 해주는 김에 좀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끈 쪽은 역시 연성을 가지고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삽인데요. 원래가 삽을 들고 다녔는지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요 삽은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역시 그냥 회색으로 사출돼 있어요.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요 백팩에 자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석을 안에 심어놔가지고 백팩에 부착이 됩니다. 요건 되게 특이했어요. 이게 가격이 한 12만원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석 시스템을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는 루즈 중에 하나의 티팟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손잡이가 별도로 가동이 되게끔 돼 있고요. 이 손잡이 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나사죠. 볼트도 은색으로 따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모양 굉장히 좋죠. 잘 만들어 놨죠. 이걸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카메라가 이 조그만 것도 이제 부분 도색을 해주는데 그 카메라 신경 안 써준 게 되게 좀 걸려요. 솔직히 얘는 되게 이쁘게 나왔잖아. 딱히 볼 건 없지만 들어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커피잔이고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온통 하얀색이에요. 이거 스노우 쿨링 할 때 쓰는 고글인데 역시 요 이음매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쪽도 뭐 클리어 보석으로 해놨고 나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벨트인데요. 그냥 봤을 때 뭐 도색이나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요거 착용하려고 보면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꼽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매뉴얼에 보면 이 벨트에다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티팟을 이렇게 달아서 여기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착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워낙에 루즈가 작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연성을 가진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꽂았다가 이렇게 뜯어내는 방식으로 얘를 착용했다 말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가 파손이 됩니다. 지금 저도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착용을 시켰는데 벌써 허옇게 떴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음매가 특히 이 부속들이 아까 가방도 그렇고 뭐 스노클링도 그렇고 이 벨트도 그렇고 이음매가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삽자루에다가 자석을 박아줄 것 같으면 이것도 자석 형식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제품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스탠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책 모양으로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이렇게 뭐 발판이라든지 이런 거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들어가 있는 배지들을 이런 식으로 꽂아서 뭔가 책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찾아라 같은 경우 이제 옛날 그림책도 사실 그 뭐랄까 좀 아기자기한 맛, 손맛,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맛이 있었던 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추억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 제품에서도 이런 이제 아기자기한 어떤 자기가 직접 하는 어떤 구성들 이런 거를 이제 끼워 넣으면서 그런 손맛을 살려줬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들과 제품을 구매하는 우리가 서로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 같은 추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딱 조형 이런 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놓으면 끝이죠. 근데 이런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폴라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딱 봤을 때 이 제작자들이 이 제품을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디테일한 제품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탄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한국 피규어에서 좀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탠드를 열면 밑에 이렇게 루즈들을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보관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메탈 빌드, 요런 이제 일본 제품에서 많이 보였던 이제 스탠드 형식인데 블리츠웨이 5%도 요 방식을 채택을 해줬습니다. 사실 굉장히 루즈가 많기 때문에 뭐 분실의 염려도 있고, 뭐 박스로 보관하기도 좀 애매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 안에 이제 다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요 스탠드 위에다가 딱 착장해가지고 그냥 피규어만 딱 세워놔도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이점도 있죠. 이거는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스티커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좀 아쉬웠어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뭐 빨간색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뭐 이 케이스에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뭔지를 몰랐어요. 일단 뭐 나와 있는 거 보면 도색이나 이런 건 되게 나쁘지 않아요. 뭐 세계 각국어로 뭐 원리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나쁘지 않은데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선은 뭔가 스티커팩이라고 돼 있는데 데칼에 가깝거든요. 그것도 제가 되게 싫어하는 습식 데칼.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뭐 절제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떼가지고 붙이라는 건지 뭐 이런 설명이 없거든요. 설명서를 봐도
스티커는 자유롭게 붙일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붙이라는 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뭐 이거 습식 데칼이니까 모양대로 오려가지고 뭐 물에 불려갖고 쓰라라든지 예, 이런 거를 설명서나 요 뒷면에 넣어주셨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 제품을 보통 구매한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뭐 오려가지고 여기저기 붙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스티커 붙일 라인 아니니까. 예, 그래도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좀 돼 있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가동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우선은 목 가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헤드 가동이 따로 있기는 한데 크게 티가 안 나요. 예, 요 정도 예, 티가 나고 거의 뭐 이제 목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어서 목이 일자라 예, 뭐 크게 가동 티는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살짝은 좀 헐거운 느낌이 좀 있어요. 딱지까지는 아닌데 좀 빳빳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너무 부드럽다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예, 요즘 가동 피규어들은 다 들어가 있는 뭐 어깨 뭐 전진 기믹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리가 크게 뭐 액션성을 강조하는 피규어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냥 통짜로 뭔가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라 뭐 엄청난 뭐 관절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횡기믹도 따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개인적으로 가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팔은 위로 90도 이상 거의 뭐 한 110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팔꿈치 약 90도 85도 그 정도 굽혀지네요. 손목은 이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별도의 이제 몸통 분할이나 허리 가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반신 연장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잡아 빼면은 하반신이 약간 이제 늘어나고요.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 틈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제 벨트를 좀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 정도 살짝 까딱거릴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연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게 되고요. 연장을 하면 이제 앞으로 90도가 올라갑니다. 무릎은 그냥 딱 봐도 직각 90도겠죠. 직각 90도고 발목은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고관절 쪽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간섭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이제 밀어서 올리면 90도는 되는데 도색된 퀄도 그렇고 물론 퀄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은 약간 그 애니메이션 도색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도색 벗겨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실제로 이제 아까 스탠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배지 몇 번 이렇게 넣고 빼고 하다 보면은 도색이 좀 벗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색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은 벌써 이제 허옇게 스크래치가 났죠. 이게 어디 뭐 떨구거나 끓긴 게 아니고 움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색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가동 피규어로 나온 것 치고는 가동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다만 이 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뭐 액션을 취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아까 저 풍부한 루즈들을 다 착장을 시켜가지고 스탠드에 세워놓는 그런 용도의 피규어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가동이 중요한 피규어는 아니다. 다만 가동 피규어를 표방하고 나왔다면 가동성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리뷰할 제품 아주 오랜만에 제가 좋은 소리 좀 할 것 같은데요. 블리치웨이 5프로 원리를 찾아라 1:12 스케일 디럭스 버전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세대들이라면 이 원리라는 캐릭터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죠. 우리 그래 잼민이 시절 책가방 속에 친구가 이 책을 가지고 학교에 오면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몇 파벌로 나뉘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 원리 이전에는 뭐 프로레슬링파, 공기놀이파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1990년에 이 원리가 출간이 되면서 특히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집에서 애들에게 이렇게 원리 같은 뭐 아무런 글도 없는 책 같은 거 잘 안 사줬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 곁으로 우글우글 몰려들어서 전부 저 빨간 줄무늬에 세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책이 크고 넓어서 꽤 여러 명이 옹기종기 달려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면 이 책을 쫙 펼쳐놓고 교실 뒤로 달려가서 바닥에 배를 깔고 이 책 사방으로 이제 엎드려가지고 뭔가 다른 각도에서 이 원리를 찾아보려는 시도도
많이 했었죠. 덕분에 이 원리를 갖고 온 친구는 반에서 꽤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배려심이라고는 급식 우유와 함께 보일러에 냉큼 던져버린 이 잼민이들의 소나기에 이 원리를 찾아라 책은 금세 너덜너덜해지거나 원리가 있는 부분에 코딱지가 묻어있거나 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찾아보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1987년에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마틴 핸드포드가 그린 그림책이라고 하고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1991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KBS 2 채널에서 1993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방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본 기억이 없네요. 라이브 중에 보니까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또 MBC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방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 그림책이 뭐 세계 각국의 풍경이라든지 뭐 세계 역사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역사 공부의 일환으로 요거 좀 사주세요 하기 이제 꽤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물론 저희 부모님은 안 사주셨습니다. 대신 저 같은 잼민이가 읽기도 힘든 그 동화 대백과 사전 전집을 사주셨죠. 아니 그 동화 대백과 사전을 학교에 들고 가서 애들이랑 놀 순 없잖아 내가. 아무튼 이 원리를 찾아라 하면 항상 떠오르는 논쟁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원리가 맞느냐 윌리가 맞느냐였어요. 단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싸움까지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윌리인 줄 알았습니다. 확인 결과 원래는 원리가 맞고요. 아프리카와 노르웨이 쪽에서는 윌리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왈도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직립 포즈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라고 세워놨고요. 전반적으로 채색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비율도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 액션 가동 피규어로 만들어 줄 거면 좀 횡기믹이라든지 가동각을 더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정도 느낌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죠. 네, 이번에는 기본 패키지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뭐 가방과 삽, 카메라 등의 장비를 원하시는 대로 끼워주시면 되고요. 다만 단점이 있는데 제가 상세 조형에서도 짚어드렸지만 가방이나 카메라, 벨트 등의 연결 부위가 엄청 약해요. 찢어지기 쉬운 구조고 그 색깔도 잘 벗겨지는데 특히 저 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상세 리뷰를 할 때는 그 티팟을 매달아 두면은 이제 잠기지가 좀 않았거든요. 잠기려고 이제 억지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잠겼는데 지금 매뉴얼을 다시 보니까 하반신 쪽이 밑으로 살짝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내리면은 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늘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잠기기가 편하게끔 일단은 신경을 좀 많이 써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매자들의 어떤 불편함,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 기획사에서 제작사에서 신경을 쓰고 이 제품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런 데서 드러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면은 저 뒤에 있는 삽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가방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석을 통해서 삽을 부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자석은 아니기는 하지만 스탠드가 없어도 저렇게 부착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중간 부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가지 자잘한 루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지팡이 같은 경우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데 저 지팡이가 고정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에 살짝 걸쳐 놓는 형태라서 저게 조금 불만이기는 해요. 저 지팡이를 따로 고정시키거나 쥘 수 있는 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망치를 들 수 있는 일반적인 이제 주먹진 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팡이를 짚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강아지고요. 저는 저 강아지를 본 기억이 없는데 저 강아지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를 따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스탠드 안쪽에 루즈들을 보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역시 국산 피규어에서는 웬만하면 보기 힘든 모습이고요. 저 스탠드의 조형도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저렴한 스탠드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책 모양으로 되게 이쁘게 나왔고 색감도 굉장히 산뜻하죠. 그리고 지금 앞면 보시는 것처럼 그 루즈들을 활용해서 실제 책처럼
이렇게 꾸며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품에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리뷰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피규어 만드는 쪽에서 그 피규어와 캐릭터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느냐는 나온 제품의 완성도에서 딱 티가 나는 겁니다. 이 구매자들은 이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돈 쓰는 거니까. 벌써 스탠드서부터 아기자기하게 이것저것 꾸밀 수 있도록 부속들도 많고, 사실 되게 별거 아니긴 하지만 저 아기자기한 맛이 또 이 원리를 찾아라의 맛이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조형을 그냥 복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우리들의 어린 시절의 자잘한 손재미를 볼 수 있게끔 보완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제작사 쪽에서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손재미를 기억하고 있는 그 제작자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이 완성품에서 묻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스탠드 구성에 참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서 또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에 별도로 클립을 연결을 해서 스냅 사진처럼 전시를 할 수 있게 프레임을 제공을 해놨어요. 이 스냅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참 아날로그한 감성이 있어요. 이 원리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스냅 사진하고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해서 우리들의 어떤 아날로그한 추억을 연상시키는 장치이면서 또 저렇게 딱 전시를 해놨을 때 3D 입체이면서 동시에 평면적인 어떤 그런 옛날 감성이 물씬 나온다라는 거죠. 저게 저렇게 해놓고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또 그게 그렇게 이뻐요. 거기에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엽서 플레이트가 또 들어있거든요. 저것도 역시 굉장히 아날로그한 감성이죠. 요즘 뭐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냥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 찍어서 뭐 인스타에 올리고 하지, 저런 뭐 엽서 감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 엽서라는 거는 오래된 매체이면서 또 그래도 뭔가 이 여행하면 엽서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 세대들은. 이게 우리가 피규어를 모으면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그 우리들의 추억에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추억을 인질로 잡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로 제품을 팔아 먹으려면 그게 아깝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첫사랑을 딱 떠올리면서 여수 밤바다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횟값으로 바가지만 오지게 쓰고 막 와.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근데 대부분의 국산 피규어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슈퍼보드 같은 거.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리를 찾아라, 이 블리츠웨이 5%는 이 제품에서 그런 국산 피규어의 관행을 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짱짱한 루즈들, 뭐 훌륭한 가성비, 뭐 제품 퀄리티,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끽해봐야 가동인데, 사실 이 원리를 찾아라는 막 가지고 노는 어떤 개념보다는 저렇게 루즈들 다 착장해서 전시하는 용도라 뭐 액션성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 꾸며가지고 세워놔서 이쁘면 그만인데 그게 극한적으로 이쁘다 이거지.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기업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제대로 팔아라 이거지. 우리들의 추억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만들어라. 그럼 내가 지갑을 열 테니, 이거란 말이야. 추억을 인질로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정석적이에요. FM이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블리츠웨이 5%를 싫어하질 않거든요. 항상 응원하는 입장인데 내 기대치가 엄청 큰 거지. 진짜 국내 업체 중에 이 해외 회사의 어떤 비벼볼 만한 기술력과 성과를 가진 곳이 이 블리츠웨이 5%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5% 쪽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물론 일개 기업이 뭐 국위 선양이나 뭐 이런 뭐 무거운 짐을 십자가처럼 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덕분에 세계적으로 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생겼고 하니까 이 5% 쪽에서 그동안 나왔던 어떤 국산 애니메이션 피규어 뭐 이런 것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흑곡두 장군 같은 거. 흑곡두 장군 같은 경우 제가 국산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작품이거든요. 뭐 스토리, 몰입감, 뭐 작화서부터 해서 그 특유의 어떤 한국적 감성까지 아주 뒤떨어지는 게 없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보시는 5% 감성으로 이 원리 정도 완성도로 그 마차랑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 그게 얼마나 이쁘게 나올까.
이게 상상만 해도 벌써 그냥 뿌듯하다 이거지. 이게 한국 감성이다 이러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또 이 한국 감성이라고 하는 게 중국 애들 거하고 또 달라요. 그냥 이거는 보면 알아 그냥. 물론 뭐 양키들은 그거를 처음 봐가지고 뭐 이게 중국 건지 이게 한국 건지 좀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실물로 딱 이렇게 나와주면 보여주면은 또 다르단 말이지. 이 중국 놈들이 우리가 뭐만 하면은 지들 거다, 오징어 게임도 뭐 지들 거다, 달고나도 우리 거다, 그런 식으로 막 우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중국 애들한테는 그런 어떤 아기자기하고 털털한 감성이 안 나와요. 중국 애들은 이 대륙인들이라 사이즈들이 다 커.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뭔가 개개인을 소소하게 어루만지는 어떤 그런 감성이 안 나와. 근데 그런 어떤 한국적인 것들이 딱 이렇게 피규어로 실물로 막 눈에 보여. 그러면 양키들도 알게 돼요. 이 한복이랑 중국 옷의 이 감성 차이라는 게 뭔지를 걔들도 알게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할 수 있는 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이거야. 저는 5%가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내에 뭐 다른 회사들도 많지만 이 5%는 특히 예전부터 그 로보트킹도 그렇고 캉타우도 그렇고 이 국산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회사니까 말이죠. 아카데미는 안 돼. 얘네는 방향이 달라요. 얘네는 시작부터도 그 일본 금형 카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독수리 호영제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다고. 거기다가 그 제품 나온 것도 딱 그 완구를 벗어날 생각이 없어. 이게 이 업체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추억 장사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현상 유지도 힘들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5%한테 이 제품의 완성도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좀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블리츠웨이 5%에서 나온 원리를 찾아라 1대 12 스케일 디럭스 셋 같이 보셨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아주 냉철하게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한 거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거 욕하고 하는 거죠. 물론 리뷰를 통해 말씀드렸듯 단점이 없지 않아요. 그치만 그 단점을 생각했을 때 가격이 너무 좋다. 가격이 그 모든 걸 씹고 들어간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너무 이쁘다. 이게 막 복잡하게 막 늘어벌리고 뭐 장식장 이만큼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저렇게 스탠드 하나에 쏙 들어갔을 때 저거를 딱 봤을 때 아 원리다 하고 추억에 쭉 빠지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이제 6인치 말고도 12인치로도 나와 있는데 12인치 리뷰는 우리 어른이 TV의 구독자님이신 티타늄보이 형님이 또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시면 그 채널 또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는 오랜만에 상당히 좋은 쇼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른 피규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